네, 민주당이 당원 당규 개정 작업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 공고화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21대 국회를 이제 마무리를 하셨는데 네. 뭔가 좀 시원섭섭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홀가분합니다. 홀가분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예를 들면 낙선했거나 예. 또 공천에서 탈락했으면 좀 한이 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 제가 스스로 한 2년 전부터 불출마 일찍 선언. 불출마를 예고했기 때문에 네. 이제 자연인 평민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홀가분해요. 예. 네. 마음은 홀가분하실 것 같은데 지금의 민주당 상황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실까 좀 궁금해서 저희가 오늘 모셔본 뭐 거였거든요. 좋은 점도 있고 좀 아쉬운 네. 점도 있죠. 이제 슬슬 얘기해 봅시다. 네. 일단 밖에서 보기에는 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일극 체제가 좀 공고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면은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시다 보니까 뭔가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의 어떤 측근들 위주로 당이 운영되는 모습인데 특히 최근에는 이제 당원권 강화 이게 좀 화두가 되면서 뭐 국회의장이라든지 뭐 원내대표 경선에 당심 비율을 넣겠다 뭐 이런 안들이 좀 논의가 되는 상황인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뭐 의견을 좀 듣겠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예,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첫 번째 말씀하신 일극 체제라고 그러는데 이제 예. 저는 그런 표현에 동의를 안 하고요. 민주당이 과거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에는요 당 대표가 6개월마다 바뀌었어요. 네. 일극 체제는 아니지만 너무 허약했죠. 예. 그러니까 당이 너무 흔들려요. 그 당은 아무래도 당 대표나 지도부가 좀 안정돼야 돼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총선 이후에 지도부 체제가 안정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당이든 지도부가 흔들리면 당원들이 되게 불안하고 네. 국민들이 봐도 불안하죠. 국정 운영의 한 축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걸 너무 일극 체제다 이렇게 비판할 건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올해 추구해왔던 몇 개의 그 이론이 있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원내 정당화라고 하면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것도 하나의 가치고요. 예. 원내 정당이라는 것도 하나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두 개 다 의미가 있는. 예. 그래서 올해 정립되어 온 가치인데 이 두 개가 충돌한 거죠 지금. 네. 당원들이 볼 땐 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분이 국회의장이 안 됐지? 예. 근데 선거라는 거는 아쉽잖아요. 네. 참 아쉽네 이러면 되지. 그게 나쁜 거다. 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드는 일은 계속 추진하되 원내 정당화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저의 이제 지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와 시스템을 갖추어서 네. 뭐 당이 운영하는데 100% 당원들이 전체적으로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판단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떨 네. 때는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 당원과 다를 수도 있죠. 음. 어떤 경우에는 또 일치될 수가 있죠. 네. 그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예. 열어놓고 그거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음.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문제는 이거는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지만 예. 직접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음. 이런 입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네. 상임위원장 선출할 때도 당원 투표를 해야죠. 예. 이제 원내대표 지명하면 안 되죠. 그렇겠네요. 네. 또 심지어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지명할 때도 네. 그럼 당원 의견을 반영해야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면 원내대표 권한이 이제 사라져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면 그게 원내 정당화라고 하는 것이 만들었던 방향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딱 처음 들을 때는 당원들이 많이 반영하면 당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면 좋은 거 아닌가? 네. 맞아요. 근데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는 각각의 영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당 대표나 최고위원 같이 당직을 뽑을 때는 당원들이 100% 투표하는 게 맞아요. 예. 옛날에는 그것도 지명했어요, 총재가. 예. 근데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당원들에게 열어주는 거고요. 네. 국회에 있는 원내직은 의원들을 대표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을 이름이 원내대표잖아요, 당 대표가 아니고. 예, 그렇죠. 그럼 원내에 있는 사람들이 선출하는 게 맞죠. 예. 국회의장은 국회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선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당 국회의원들까지 선출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그렇기 거치니까. 때문에 예. 당원들의 의견을 의원들이 경청하고 반영할 필요는 있어요. 그게 대의민주주의죠. 네. 근데 그걸 직접 투표로 반영하는 것은
저 원내 정당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오히려 다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요즘은 예.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할 때 네. 지도부가 이걸 어떻게 조화하고 절충할 거냐가 이제 정치력이죠. 예. 네. 너무 당원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안 드셨어요? 의견을 듣는 거는 눈치를 봐야 돼요. 예. 눈치를 안 보면 됩니까? 우리는 국민의 눈치를 봐야 돼요. 국민의 대표니까. 그래서 네. 눈치를 보는 건 필요해요. 예. 문제는 눈치를 보다가 직접 반영시키는 것을 예. 어디까지 할 거냐는 것은 좀 그 민주주의 시스템 원리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 그 여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의민주주의 원칙이 좀 훼손되면서 직접 뭐 이렇게 당원들의 어떤 당원과 이제 민주당의 어떤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결합을 하면서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라든지 독일의 뭐 히틀러처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뭐 그건 너무 과한 얘기 표현입니까? 예. 제가 볼 때 네. 자기 당이나 걱정하라고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 자기 당이나 걱정해라. 제가 볼 때 예. 우리는 당원과 이런 소통을 계속 하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너무 당원들이 죽어 있어서 문제예요. 또 당원들 의견이 본출되지를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민심을 모르고 네. 유리된 상황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원들의 열정이 넘치는 것을 어떻게 잘 예.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소위 수렴에 관한 문제고요. 네. 거기는 너무 민주주의가 없어.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예. 평소에 국민의힘을 통해서 민심을 듣고 당심을 들었다면 저렇게 운영하실 수 있었겠어요. 이번에 심판을 받는 것 보면 네. 너무 유리돼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좀 부러워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넘치는 열정을 잘 조화하고 잘 정리하면 돼요. 예. 저쪽은 민주주의가 없어요. 아예 없다. 그게 문제죠. 예. 그 이 규정에 대해서도 그럼 여쭤볼게요. 일단 아까 당심을 일부 당내 경선에 반영하는 문제를 좀 여쭤봤었고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부정부패로 기소가 되면 이제 뭐 당대표 같은 경우 직무가 정지되는 당직자의 직무가 정지되는 규정 이걸 삭제하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선 1년 전에 대표직 내려놔야 되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좀 손보는 것도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그 개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 이제 그건 손대면 안 돼요. 그 제가 비대위원장 때 이게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애초에 이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가 부정부패로부터 말하자면 완전히 근절하는 당당이 되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예. 다만 지금은 이제 제가 봐도 검찰이 좀 무리해요. 수사 자체가요. 제가 볼 때 무리한 게 많아요. 그래서 감정이 섞이면 안 되는데 수사와 재판은 감정이 섞이면 안 돼요. 증거에 근거해서 인정하게 되는데 예. 지금 검찰은 저희가 볼 때는 너무 감정적인 수사와 기소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서 저거는 형평성을 잃었는데 네. 저건 좀 무리하는데 저건 너무 감정적으로 소위 말하면 한 번 물면 안 논다. 소위 사냥개 근성. 예. 저렇게 하면 되나? 이런 것들이 자꾸 보여요. 네. 유독 민주당 소속된 정치인들에 대해서 유독 심해요. 예. 그 느껴져요, 제가. 지금 보시면 수없이 많은 검찰의 기소와 수사 대상 중에 국민의힘이 없잖아요. 국민의힘이 없나요? 진행이 되고 있진 않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대표적인 말씀해 보세요. 누가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이요? 고발은 많이 된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수사하고 있는 게 누가 있냐고. 제 얘기는 예. 과거에는 네. 기계적인 형평성도 맞췄어요. 사실은. 아. 예. 그냥 그래서 보여주기 식이더라도. 예. 근데 네. 지금은 이런 것도 없어. 제가 볼 때 너무 무리한 게 많아. 본인들도 인정해요. 몇 사람들은. 근데 제가 볼 때 이래요. 자, 첫 번째. 그러나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기소된 경우에 직무를 정지한다. 이 조항을 제가 비대위원장 때도 어떻게 할 거냐. 너무 정치 검찰에 무리한 수사가 많은데 네. 그래도 우리가 야당인데 그건 지키자. 예. 그래서 예외 조항을 만들었어요. 단 정치적 의도로 수사한 것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네. 이미 예외로 하기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나 혹은 다른 분들에 대해서 예외 조항이네요. 네. 정치적 의도로 기소했을 때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걸 유지하면 되지. 뭐 굳이 그걸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수사만 예외로 하면 되지. 네. 부정부패로 인하여 기소했을 때 자동 정지시키는 그 조항 자체가 좀 과도한 건 있어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제도를 없앤다고 할 때 국민들이 볼 때 정치 검찰의 그 의도 때문에 오는 수사는 예외로 이미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부정부패 다 그러면 기소했을 때 직무정지 안 한다는 소린가? 라고 또 오해할 수 있으니 예.
그 조항은 놔두고 지금 있는 것처럼 정치검찰이 정책 의도로 기소했을 때는 예외를 하면 되거든요. 네. 그때 해석하면 되지. 뭐. 예, 지금 유지를 하면 된다. 그럼 대선 1년 전에 대표직 내려놔야 되는 그것도 거는 손보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그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할 의지가 있을 때 대선 경선의 공정성 관리를 위해서 1년 전으로 명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잘 아시는 것처럼 총선은 한 6개월 전에 시작되는데 네. 대선은 보통 1년 전에 시작돼요. 사실은 예. 당내에서. 그래서 네. 1년 전에 시작하는 대선 레이스의 공정성을 위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고 하는 분이 당권을 잡고 있을 때는 1년 전에 그만두는 게 좋다. 네. 그건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는 조항이에요. 예. 우리만 그걸 입에 손볼 필요가 없다. 다만 그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이번에 공교롭게 네. 지방선거가 6월에 있다 보니 예. 그러면 3월에 그만두면 언제 당대표를 뽑아서 어떻게 공천을 하지? 그렇죠. 지방선거 대비가 잘 안 되니까. 라고 하는 문제 때문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비대위로 가서 비대위가 공천을 관리하는 방식이 있고 네. 아니면 공교롭게 3월인데 6월 선거니까 1년 전에 그만두면 지방선거가 좀 위태로운데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대권에 나오려고 하는 분이 공정성 시비가 걸려서 1년 전에 그만두라고 했으니 네. 그럼 그분이 만약에 그만두고 나서 얼른 지방선거 관리가 어렵다. 그럼 좀 일찍 그만두면 되잖아요. 더 일찍. 그러니까 더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예. 더 일찍 그만두면 되지. 예. 이게 하나의 가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 대표가 대권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1년 전 사퇴를 명시했는데 그게 지방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더 빨리 그만둬서 대선 후보의 당 대표 유지가 갖는 공정성을 지키고 네. 또 그 뭡니까 지방선거 네. 공천의 안정성도 지키면 되지. 그러니까 빨리 그만두냐 늦게 그만두냐의 문제에 있어서 빨리 그만두면 두 개의 가치가 다 지켜지는데 늦게 그만두면 하나의 가치가 훼손되잖아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 민주당은 항상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해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조할 건가의 해법인데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지방선거가 해치겠네. 그러면 빨리 그만두면 되지. 예. 괜히 손볼 게 아니라 음. 그냥 근데 이거를 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도 내시고 지금처럼 얘기를 하셨다가 이제 양문석 의원이랑의 약간 이제 장외 이제 설전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이제 네. 어차피 이제 국회의원도 그만뒀는데 예. 후배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 제가 대응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뭐 재밌는 일이긴 하죠. 근데 뭐 재밌는 일 정도로 그 그냥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넘길까요? 네, 저는 뭐 별로 대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응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후배 정치인이 또 그런 표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본인의 일이라서가 국민과 아니라 당원들이 판단하겠죠. 예. 아주 핵심 친명 조직에 있는 분 단 두 분이 전화 왔어요. 예. 대리사과를 하더라고. 대리사과를요. 네. 당사자는 아니시고. 네. 예.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저는 그걸로 그냥 양해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초선스러운 분하고 예. 이런 얘기를 투삭투삭 하는 게 모양이 좋겠어요. 네. 좀 다른 당 분위기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이게 지금 다 당원 당규 개정하겠다고 한 게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내부 경선에서 떨어지면서 다 벌어진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우원식 의원을 뽑은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서 또 제2의 수박 색출 작업이 좀 당원들 사이에서 진행이 됐는데 21대 국회 때 그게 워낙 좀 여러 가지 잡음을 낳았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때 예. 이런 거예요. 당원 여러분들 호소하는 게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일 곤란해요 지금. 왜냐하면 우원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경선 때부터 도왔어요. 네. 대통령 경선 때부터.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의원에게 되게 고마워해요. 이재명 대표 도운 사람이 수박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뭐 추미애 의원을 더 선호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너무 찐명이 예. 모든 걸 다 해먹는다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정성호 의원이나 조영식 의원이 이제 말하자면 구도 정리가 된 거죠. 네.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예. 이재명 대표가 특정인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민주당이 지금 노원지 사회자께서 말씀한 것처럼 너무 한조로 간다 이런 비판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당 대표가 네. 이러면 사람들이 자꾸
뭐 민주당은 다 이재명 거냐 이런 소리가 부담스러워서 자꾸 이렇게 뭔가 좀 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추미애 대표는 우원식 의원처럼 경선 때 이재명 대표를 도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적인 친명도 아니에요 사실. 예. 예. 제가 알기로 이분은 과거에 친문이었어요. 네. 제가 당대표를 모실 때 친문이 당대표를 만들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친명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는 있어요. 예. 우원식 의원도 너무 친명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친명이 안 하고 좀 친명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이 지금의 작금의 상황에서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지 네. 정성호 조정식보다 추미애가 나를 더 좋을 사람이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당원들도 또 다른 측면에서 예. 이재명을 지킬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잘 싸울 사람이어서 지지한 거죠. 네. 그건 이거야 돼요. 또 그렇게 싸우셨던 분이고. 근데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그러니까 싸울 사람이라는 게 맞습니까? 그건 우리의 판단이고 네. 당원들은 지금 절박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제 말씀은 그래서 네. 우원식 의원이 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원식 의원을 뽑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 네. 자꾸 이제 이렇게 뭔가 극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나쁜 사람이다라는 판단으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제일 당혹스러운 사람은 이재명 대표예요. 예. 아니 우원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 분이고 네. 얼마나 가까웠고 평소에 얼마나 상의하는데 이 사람이 국회의장 됐다고 이 사람을 찍은 사람을 속출하면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하나의 민주주의 과정으로 당원들이 이해해 주셔라.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호소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 과정 무슨 말씀이냐면 우원식을 찍은 사람이 수박이다라고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서운한 건 알겠는데 네. 아니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누굴 찍었을까요?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우원식 의원을 찍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도 수박이 되는 건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의원을 찍었을 수도 있고 우원식 의원을 찍을 수도 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상호 이럴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볼 땐 민주주의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를 가까이서 모시는 아주 찐명 중에서도 네. 우원식 의원 찍은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알아요. 예. 사석에서 얘기해봤거든. 네. 그럼 그분들이 수박입니까? 이게 당내 국회의원들의 선거는 되게 복잡한 함수가 많아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볼 수는 없고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예. 예. 네, 당원들도 좀 그거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모셨으니까 저희가 여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예전에 뭐 국방위에도 계셨었고 그래서 어제 그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올리겠다. 국무회의가 예정대로 열릴 거니까 아마 오늘부터 정지가 될 것 같아요. 이 결정에 대해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물론 그 전에 북한이 여러 차례 도발은 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또 역으로 질문을 또 해볼게요.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때 한 번에도 있었습니까? 예.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북한이 네. 이런 오물풍선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보낸 적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남북 관계는 되게 복잡해요. 예. 네, 저는 북한도 여러 번 갔다 오고 북한의 고위급 인사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네. 우리랑 판단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예. 자, 북한에서 말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니네가 계속 삐라보내고 위협하면 저는 이걸 장난질이라고 봐요. 장난질. 예. 북한도 이런 장난질을 치면 안 돼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대한민국을 향해서 무슨 오물풍선을 보내고 말이야. 이건 못된 짓이에요. 예. 화가 나요. 네.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가? 지금 보시면 이제 우크라이나, 소련, 러시아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하고 전쟁도 있잖아요. 복잡해요. 네. 양쪽 얘기 들으면 다 자기들이 옳대.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어떻게 평화를 지킬 것인가, 예. 어떻게 전쟁을 막을 것인가, 어떻게 도발을 막을 것인가 이런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북한은 우리가 우호적으로 대할 때 도발을 했고 적대적으로 대할 때 도발을 해요. 그건 생리예요, 생리. 예. 그런데 그 도발을 어떻게 최소화하게 만들 건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예.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일본에서 하면 열받는 일이 많잖아요. 네. 계속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예. 일본과 관계를 그런 도발이 다. 근데 그거를 참으면서 관계를 풀어나가잖아요. 네. 북한하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하고 하듯이. 예. 주변 국가 관계에서 우리 마음에 드는 주변국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국익을 위해서 최대한 평화롭게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일본하고 하는 거에 3분의 1이라도 북한하고 하시는 게 필요하다. 네. 북한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예. 잘못된 집단이고 도발을 해. 저건 이번에 노물풍선 보낸 건 아주 대한민국을 능멸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열이 받아요. 근데 네. 그렇지만 저거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확성기 방송 북한에 우리가 삐라를 보내고 그걸 막아야 돼요. 서로 자극하는 일을 줄여야만 이런 일들이 안 생기는 거고. 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는 대단한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조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북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마라. 예. 저는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근데 대한민국 정부도 북한이 이뻐서가 아니라 예. 북한에 굴복하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평화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을 다시 복원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은 뭐 북한에서 이미 좀 9.19 합의는 파기한 거나 다름없이 좀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을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아주 세게 이렇게 주장을 할 때 네. 말로 세게 하는 건 좋은데 말로 세게 하는 건 누가 못해요. 예. 어떻게 관리할 건가. 네. 참 힘들어요. 네. 북한은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집단을 상대할 때 이성적으로만 하면 됩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계속 힘으로만 누르면 됩니까? 저는 지금 그렇다고 전쟁을 할 수도 없잖아요. 참 그게 어려운 거죠. 예. 아니 일본한테 잘해줬는데 일본은 계속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뭐 효과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속에는 주변 국가 어떤 형태로든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관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일본하고만 그렇게 하시고 중국하고 북한하고는 왜 이렇게 잘 못 푸시는지 잘 예. 모르겠어요. 중국 북한하고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 조화롭게 일본하게 한 외교를 것처럼 해라. 네. 북한, 중국, 미국 다 조화롭게 하실 필요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날짜가 확정이 돼서 아마 7월 25일 이제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아마 할 것 같아요.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느냐 이 변수가 하나 남아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를 두고 갑론을박을 하지만 물론 총선 패장이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와야 된다는 사람 중에는 이재명 대표를 좀 비유하는 분이 있어요. 대선에서 지고도 당대표하는 분이 있다. 이번에 또 연임을 또 시도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는 거는 좀 올바른 일이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야 본인이 이제 판단할 문제이죠. 그런데 저는 참 그 국민의힘이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우세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에게 여러 모습이 있었잖아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준석 씨를 당 대표로 선출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이런 선택을 한다고? 보수가? 그럼 우리가 어렵겠다. 예. 다음 대선이 어렵겠다. 이런 정도 위협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선택이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선택하는 거는 이준석 씨를 당대표로 선택한 것과는 정반대 선택이죠. 불안하고 힘드니까 그 사람한테라도 의지하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지난번 총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평가를 받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지난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했으면 한 20석 정도 더 가져갈 수 있었어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야당 심판론. 네. 야당 심판론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586 심판론. 하나는 2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 네. 저 그때 많이 웃었어요. 아, 2조 심판론이에요? 네. 아니 국민들이 선거를 할 때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특히 야당 대표를. 네. 지난 50년간 한 번도 없어요. 여당에게 힘을 실어줄 거냐 아니면 심판할 거냐만 남았었지. 야당은 그냥 견제 세력으로 가치가 있냐 아니냐지.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견제 세력의 수장으로 적당하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심판 대상은 아니에요.
그게 메인 그건 캠페인이 아니죠. 돼서는 안 됐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고 심지어 586 심판론은 네. 제가 586이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대상으로 지목이 되셨어요. 네네. 예. 아니 그 당에 586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당에 있는 586은 안 보인 거죠. 예? 근데 원희룡 의원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예. 원희룡 의원이 대표적인 586이에요. 저하고 1년 사이고 너무 친한 사이고. 네.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함은경을 영입하길래 네. 에이? 아니 원희룡 함은경이 586이 대표 주자인데 걔들을 데려오면서 586 심판하자고? 모순된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니 우리 당 심판하자면서 586 심판하자면서 자기는 586 같이 다녀. 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두 번째 2조 심판론. 네. 그러니까 한 비대위원장은 이슈를 잘못 잡았고요. 두 번째는 그때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 심판 선거잖아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약속 대련을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똑바로 하셔라. 국민들의 민심을 전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지. 근데 가서 큰절하고 깽해 버렸잖아요. 네. 그 순간 윤석열 심판론이 더 먹힌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예. 의도적으로 차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권력에 누수가 오니까 저는 뭐 그런 것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적어도 선거 때는 예.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를 좀 했어야지. 예. 쓴소리 못했잖아요. 자, 이 두 가지를 못한 분이 네.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을 또 대표가 또 된다. 대표가 되면 뭐가 바뀐다는 겁니까? 결국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네. 그 심판을 받았던 분이 바뀌지 않은 그 행태를 가지고 또 당대표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을 뽑았을 때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지금 국민의힘은. 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지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다시 또 당대표로 선출한다고 해서 예. 국민들이 지지할 리가 없죠. 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 몸이라는 게 확인됐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요? 20%가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당대표 시키면 결국 이 지지율 같이 먹게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국민의힘이 살아나려면 적어도 친윤이 아닌 사람을 당대표로 선출해서 네. 활로를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근데 싶어요. 뭐 한동훈 위원장 친윤 아니라는 분도 당내에 있던데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세요? 예. 그런 말을 꽤 하시면서 거의 뭐 어떻게 반윤처럼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일단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완전 친윤인가에는 약간 의심을 여전히 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정확한 스탠스는 나와봐야 알지 않을까라는 아니, 생각이 좀 드는데. 저 정치 오래 했잖아요. 예. 친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확실한? 이런 겁니다. 네. 친명이냐 반명이냐 혹은 친명이냐 비명이냐 예. 기준이 있어요. 네. 어떤 기준이죠? 막 싸우면 반명이에요. 예.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잘하세요. 조언하면 비명이고요. 예. 잘하고 계시다 그럼 친명이잖아요. 예. 이게 쉽잖아요. 이게 네. 뭐 어려워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비윤이에요. 예. 저는 반윤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비윤 정도는 그러니까 윤석열 물러가라. 그럼 반윤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 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비윤이에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한 번 더 잘못하고 계시다. 지금 이런 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지난 7개월 사이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은 나와 평생을 같이 한 사람이다. 나는 예. 그 사람을 신뢰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좀 저한테 서운하시겠지만 예. 저의 말씀은 들어주십시오. 지금 김건희 여사 제2부속실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비윤이라는 거예요? 예. 비윤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왜 비윤이라고 하는지를 근거를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아주 짧게 그러면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까지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표 외에 별로 다음 당대표 대안이 떠오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벌써부터 연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좀 부탁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고 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로 계속 간판을 걸고 가는 건 맞는 방향인가요? 아니 지금 뭐 당 지지율도 높고
뭐가 문제입니까? 예. 저는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민주당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민주주의 원리나 철학을 훼손하거나 잘 지키지 않을 때만 제가 쓴소리를 해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를 바꿔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 지지율도 좋고 선거도 이겼는데. 네. 네. 물론 다른 사람이 또 번갈아 가면 좋죠. 그 판단이에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계속 하는 게 다음 대권 가대 도움이 될지 이재명 대표 자신을 위해서 예. 그건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를 아끼는 입장에서. 예. 그러나 한 번 더 하는 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재명보다 더 잘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누가 도전할 수 있어요. 저는 도전하는 걸 원해요. 왜? 예. 그건 당이 좀 활기 있게 예.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막 너무 1인 체제만 가면 좀 재미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다고 이재명 대표가 뭐 경선에서 지겠어요? 근데 질까봐 안 나오는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이야. 네. 도전해야지. 그래서 저는 당은 새로운 도전도 있고 또 지금의 맹주가 계속 또 맹주 역할을 하고 그러면 가정이 어느 순간은 또 바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게 좋아요. 나는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고 민주주의 원리가 뭐 우리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는 당인데 예. 왜 안 됩니까?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네. 도전자가 없는 건 좀 아쉬워. 전 도전자는 있어야 된다. 도전자 있을 겁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선거를 이렇게 이겨놨으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우뚝 선 거잖아요. 사실 모든 게 그거예요. 예. 선거에 이긴 정당은 선거를 이기게 한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돼. 선거에 진 정당은 진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 네. 이긴 정당에서 왜 물러가라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평가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힘이 너무 세지고 있다는 것을 보수가 불안한 거지. 예. 진보는 불안하지 않아요. 진보는 불안하다. 이러면 더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좋잖아요. 근데 네. 왜 자꾸 흔들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나쁜 방식으로 가고 있느냐? 네. 그런 거를 우리가 따지는 것이지. 예. 대신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세니까 도전해서 이재명 대표를 이기면 그 사람은 더 크잖아. 네. 재밌잖아. 예. 정치는 좀 활력도 있고. 네. 근데 저는 도전할 사람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도 물론 이재명 대표가 나오시면 예. 압도적으로 또 국회의원 되실 텐데 당 대표 되실 텐데 그런 가능성은 높죠. 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젊은 지도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 추대를 끝나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상호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